맞아요. 네. 오픈도어는 그때 막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차마스 부정적인 차마스 때 차마스 빨이 좀 있다. 그죠, 그죠, 차마스 빨이 그죠. 좀 있고 아니 뭐 비즈니스 모델은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얘네는 어쨌든 중간에서 마진을 떼먹는 모델이니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막 이런 네.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봤는데 지금 고점에서 한 60%가 빠졌어 주가가. 어. 주가가 60% 빠졌는데 나는 오히려 요새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 아 오픈도어에 그래요? 대해서. 그래 가지고 좀 이렇게 유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딱 시기가 그거잖아. 팔기는 쉬운데 사기는 하기는 어려운 어려운 네. 시기라서.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오픈도어가 또 매력이 있더라고. 그리고 얘네 되게 재밌는 맞아요. 게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했듯이 집을 올해 전반기에 엄청 사들였어.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요. 되게 많아.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마진을 좀 더 근데 높게 붙여서 팔 수도 있고 어떻게 그치. 알았지? 분석을 했겠지. 참 그게 그렇구나. 형님 미국에서 집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집을 팔지는 않았지 아직. 나는 아 그 지금 이사를 나간 집이 첫 집이셨던 거예요? 그게 첫 집이야. 그 집 판 적은 없어 아직. 아 근데 형님 제가 보니까 부자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플래닛 머니 팟캐스트 있잖아요. 어. 거기에서 이제 하우싱 쇼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지금 하우싱 쇼리지가 균형이 맞으려면은 10년은 있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치. 그래서 이런 형님처럼 또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부자가 되시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게 확실히 요즘에 그 공급이 사실 문제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니까요. 2주 전인가 제넷 옐렌이 나와 가지고 부동산을 잠깐 언급했었어. 막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하면서. 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막 과대 해석해 가지고 "야 부동산이 이제 버블이다." 이러면서 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예예. 근데 이제 옐렌이 단서를 단 게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이러면서 걱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네. 인플레이션이 잠깐 단기적으로 높은데 그 부동산 시장도 좀 인플레이션에 좀 약간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요지는 그거였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없어질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또 부동산은 버블이 아니다. 2008 년도랑 다르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막 신용점수 낮은 사람들이 막 사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시 그쵸. 막 대출 높은 규제 사람이 요즘에 사잖아. 뭐 예. 그리고 요즘 막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거가 이제 걱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네. 요즘에 공급이 없고 그리고 수요는 좀 높은데 금리가 워낙 또 낮으니까. 그래서 생긴 건데 이제 어쨌든 이게 너무 높아지면 affordability에 영향이 가면서 실제로 요즘에 약간 사람들이 사는 거는 좀 줄고 있거든. 가격이 네네네. 너무 높아지니까. 근데 옐렌이 얘기한 거는 좀 빈부격차를 걱정한 그런 데서 나온 거더라고, 부동산 음. 버블보다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10 년이나 돼야지 이게 밸런스가 수요 공급이 맞느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네. 보면은 하우싱 스타트스랑 빌딩 퍼미트스 있잖아. 그 주택 착공 건수랑 건축 허가 네. 이게 엄청 낮아. 2008년 이전보다 그러니까 규제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금융 쪽에서도 대출 주는 거 막 걸었지. 그리고 실제로 네네. 이 건축 건설업체에서도 좀 규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지금 낮게 유지가 돼 가지고 공급이 아직도 엄청 제한돼 있어. 아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플래네머니에서 하는 얘기는 첫 번째로 원래는 베이비 부머들이 음. 은퇴를 하고서는 집을 팔고 리타이어먼 홈 이런 데 들어가서 음. 이제 그 은퇴의 삶을 즐기는 거를 예상을 했는데 베이비 부머들이 나가지 않는다. 자기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그냥 그리고 그냥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던 나이대가 뭐 이제 뭐 60, 70이 아. 너무 건강한 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집을 뭐 충분히 관리하고 집에서 사는 게 어려움이 없다 전혀.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 그리고 서브디비전 이런 거에서 그 로컬 올디넷에서 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허가를 더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 집을 지을 수 있는 모양이나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뭐 올해 처음으로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있나 어. 거기서 듀플렉스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아. 원래는 듀플렉스가 뭐냐면 벽을 하나를 같이 두고 두 집이 사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한 집, 두 집인데 벽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집을 지으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가구수를 늘릴 수 그렇지. 있는데 그거를 많은 지구에서 그거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 올드넌스에서. 근데 그 음. 반대한 이유가 뭐냐 보면은 이 사람들도 베이비 부머들인 거예요. 그 법을 만드는 그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베이부머 세대들은 집을 팔지도 않고 집을 더 짓지도 못하게 하고 또 밀레니얼들은 이제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은데 돈도 없고 집을 지금 들어갈 만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또 이어서 문제가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부터 집을 짓는 워커들이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 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학이 사실 예전에 보면은 미국 대학 가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모두가 대학에
대학에 가면은 화이트 컬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아. 사람들이 블루 컬러로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대학을 많이 간 거예요, 지금. 대학을 간 사람들은 학자금 때문에 지금 눌려 있고 막상 돈도 못 버는 거예요. 그 밀레니얼들이. 일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10년 전인가 2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미국에서 1년에 200만 채를 지었었대요. 근데 지금은 맥스로 지어봤자 50만 채밖에 못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맞추려면 아마 10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옐렌이 한 얘기랑도 어떻게 보면은 일치하죠. 그치. 이게 빈부격차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통해서 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이 오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레버리지 써가지고 투자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투자를 아예 하지 않았으면은 많이 뒤처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되게 보면은 이게 왜 한때 막 사람들이 이제 뭐 빚지는 것도 좀 걱정된다 뭐 어쩌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면은 실제로 이 가계 전체 소득 대비 미국에 지금 뭐 집값이 비싸네 그런데 소득 대비는 집값이 싸. 지난 네. 20년 중에서 예. 굉장히 낮은 편에 들어가. 이게 이렇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자기 소득 대비 부채 있잖아. 예. 빚지는 거는 오히려 50년 동안 최저치야 지금이. 아니 저희 집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네 집값을 올린 거는 구글에서 18년이라는 아저씨였어요. 그러네. 대출 안 쓴다니까요. 현금으로 집값 올리고 있던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아니, 만약에 그 계약이 성사돼서 됐으면 동네에 있는 비슷한 집은 또 거기다 벤치마크 할 거 아니에요, 다들. 그치. 원래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 이게 오히려 참. 그 약간 있는 사람들의 집값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 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나는 좀 요새 좀 오히려 오픈도어가 찬스가 아닌가. 약간 좀 보고 있어. 오픈도어는 약간 항상 이게 있는 게 보면은 마진이 이제 좀 적어서 약간 좀 그거에 대한 의심 어린 눈빛이 다들 있는데 근데 얘네가 지금 기본적으로 확장을 엄청 하는 분이거든. 이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10개인가 뭐 8개 시티에서밖에 서비스를 그쵸. 어퍼를 안 했는데 1년 만에 20 몇 개로 늘어났어. 그리고 이거를 뭐 40개로 늘린다고 그랬나? 막 그거를 뭐 내년도까지 40개로 늘린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얘네가 레드핀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서치는 진짜 별로던데 오픈도어는. 시총이 그러니까 잠깐만 볼까?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시총이 8.56이거든요. 진로그룹이 25 빌리언이고 오픈도어는 8.5 레드핀이 그리고 5.9 빌리언.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오히려 오픈도어가 더 높고 왜 이미지는 레드핀이 진로보다도 높을 것 같지? 그치 맞아. 네, 왜 그러지? 왜냐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더 많이 찾는 게 레드핀이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가. 쓰기가 더 편하고 네. 나도 뭔가 좀, 레드핀을 더 좋아하거든. 네, 뭐 서치도 뭔가 좀 편하고, 재밌네. 근데 저도 오픈도어를 서비스를 지금 되게 잘 쓰고 있지만, 저도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약간 좀 땡기진 않았어요. 왜냐면, 사이클 타지. 아니, 부동산이니까. 그것보다 이 비슷한 거를 진로도 뭐 바이나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맞아, 맞아. 파는 거, 진로 오퍼나 이런 게 있고, 레드핀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사실 오픈도어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가 점유율로 보면은 70%인가를 먹고 있어. 그리고 이제 진로가 그거를 막 따라잡기 시작해서 이제 진로가 뭐 한 10%인가 뭐 그리고 레드핀이 한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은 약간 후발주자야. 그래서 얘네가 좀 네. 그 선점한 효과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생각이 보니까 얘네가 돈을 먹는 게 원래 기존의 동네 리얼터들이 받던 커미션을 그거를 자기네들이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밥그릇을 뺏어오겠다. 네. 근데 그 리얼터만이 아닌 게 얘네가 아이바잉 이게 플리핑이잖아, 플리핑. 예, 그러니까 플리핑을 먹는 거야. 그렇죠. 사는 거는 그러니까 사서 어쨌든 파는 거잖아. 그렇죠. 거기서 마진을 남기는 거잖아. 물론 이제 부가적으로 그게 약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타니까 네, 그래서 좀 뭐 몰기지 이런 것도 해주는 것도 서비스를 해주고 타이틀 뭐 내주는 거 이런 것도 해주면서 약간 맞아요. 에스크로 같은 거 해주면서 마진을 좀 높여가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본 이제 뼈대는 그 플리핑 비즈니스 마켓을 먹겠다는 거거든. 네, 근데 거기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노리고 가는 애들이 있고, 그걸 비즈니스처럼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팔 때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결해 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 주 어, 맞아요. 네. 어, 원래 얘네는 그걸 목적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뭐였냐면 생각이 이거 좀 카피하기가 너무 쉽다. 왜냐면은 그 플리핑 음, 말고 그 지금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트랜잭션 피를 이제 좀 나눠 가지면서 볼륨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레드핀도 보면은 팔 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최고의 가격을 받아줄 거가 아니라 매물이 오래 나와 있으면 망해. 큰일 나는 음, 거야.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빨리빨리 나가는 게 그치, 그치. 좋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얘네는 확실히 볼륨으로 치려는 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뭐 레드핀도 그렇고 피를 조금 자기네들이 3% 먹을 걸 덜 먹으면서 소비자한테도 조금 나눠주고 이러면서 볼륨으로 채우겠다라는 건데 그치. 좀 너무 제로섬 느낌이 나더라고요. 맞아. 근데 네. 이제 이런 온라인 real estate 2.0로 가는 이게 네. 아직 그 침투율이 penetration rate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 그쵸. 여전히 사람들이 아직은 그쵸. 먹을 시장은 그래서 그 시장이 그 파이를 먹는 걸로 봤을 때는 질로랑 레드핀이랑 오픈도어를 그쵸. 그거는 다 투자해서 우리 지난번에 그 베가스 풍류계님 네네. 모셔가지고 수다를 떨었잖아. 근데 그분이 하는 방식이 그 고릴라 게임 투자법이라고 그 새끼 여러 마리가 있으면 이제 그걸 동일 비중으로 다 뭐 5마리가 있으면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다가 병든 애가 있으면 걔를 이제 쳐내고 튼튼한 애 한 명한테 몰아주는 이런 방식을 하신다고 약간 그 하더라고. 베스킷 어프로치랑 비슷한 건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가 그렇지. 베스킷 베스킷 어프로치 어프로치. 하다가 부진한 애 버리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산업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네, 했어. 그거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맞네요. 음, 왜냐면 먹을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지. 이게 참 저희 동네 요즘에 참 집이 많이 나거든요. 음, 근데 보면은 팻말이 다 다르잖아요. 진짜 레드핀 팻말은 5%도 안 돼요. 진짜 아무도 레드핀에도 안 되나요? 음, 왠지 모르겠어요. 그 피를 남들 3% 먹는 거 1.5% 아니면 1% 이렇게 먹는데도 그거를 아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아니면 레드핀에서 동네 아무데나 쳐도 레드핀은 자기네가 올린 거는 그 표시가 나오잖아요. 레드핀 음. 리스팅이라고. 근데 진짜 수많은 점 중에 레드핀 리스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했다, 집사님. 네, 아직 뭐 갈 길이 조금 멀긴 한데 이게 사실 또 오픈도어를 통해서 사면서도 약간 너무 좋잖아요. 이 컴페리티브한 시장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좋거든요. 그치. 타이밍 플렉시빌리티를 주고 현금처럼 오퍼를 낼 수 있게 해주고 저는 돈을 한 푼도 안 내요. 음, 이게 이상하다 좀. 음. 또 나중에 혹시 돈 내라 그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투 구투비 트루 같아서